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고요. 호사카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은 방송 끝나고서 또 어디 가신다면서요? 예, 조금 내려가야 합니다. 아, 내려가야 예, 됩니까? 특강이 좀 있어서요. 네, 예. 어디 뭐 아주 멀리 내려가십니까? 약간 좀 먼데 갑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교수님이 아주 비밀스럽게 이제 전국을 네.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어디 가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교수님이 이게 바쁘시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 이재명 특집이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워낙 사이다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일본 저격 그 역대 방송 중에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특히 이 산케이 신문과의 이 질문 그리고 대답 이걸 담은 그 VOD 영상이 오늘 아침에 지금 그 조회수를 확인해 봤더니 70만을 넘었더라고요. 이러다가 100만 음, 넘는 거 아닌지 아, 모르겠습니다. 네. 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요, 그 지난주에 그 올라왔던 댓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봤더니 그 중에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무토 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가 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그 네. 사람 이제 책 제목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음, 인 것을 갖다가 이게 빗대 가지고 이제 한 말인 거겠죠. 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은 그런데 아베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툭 심심하면 이제 한 번씩 나오죠. 네. 1부에서는요, 제가 뽑은 뉴스를 몇 개 전해드리고, 그리고 2부에서는 교수님의 집중 저격 시간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의 코터를 건드려가지고 좀 시끄럽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교수님의 만능 PPT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댓글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이게 어쩌나 그 오마이 TV에는요 아직 댓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사카 TV에는 항상 그렇듯이 벌써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와 계시네요. 최의선님이 1등,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의선님이 그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배영 S님, 홍 MC님, 잘자란 잡초님, 재밌네요. 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최의선님은 그 일본에 잠깐 살았는데 서점에 가서 혐한 코너가 따로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기절했음. 그래서 그랬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음, 그럼요. 오늘도 또 많은 댓글로 저희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저격을 사랑하신다면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5초 후에 일부에서 저희는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일부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오마이 TV에 슬슬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종훈님께서 제가 1등입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한종훈님, 권연우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이디가 복잡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검찰 독재공화국 절대 반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한종훈님 두 분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예, 오늘도 1시간 조금 넘게 방송을 할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 들어가겠습니다. 예, 사진 올려주시고요. 아, 제가 그 지난주에 봤던 일본 뉴스 가운데요. 가장 그 웃픈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웃픈 그러니까 웃기고 또 반면에 또 슬픈 그런 뉴스였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요. 아베 전 총리가 마스크를 한 모습이죠. 이게 저희가 이 한눈에 언제 보더라도 이게 무척 우스꽝스럽습니다. 예, 그 유명한 아베노 마스크를 한 모습인데요. 작년 초에
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이 마스크가 부족해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외주 업체에다가 이게 주문을 해가지고 전 세대에다가 2장씩 이렇게 배급을 했었죠. 근데 이제 보셨다시피 턱도 이렇게 가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크기가 작고 또 천으로 이게 만든 거라서 이 바이러스가 숭숭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것은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이 외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결국 이제 주문한 총 수가 2억 9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30%인 약 8천만 장이 배포를 못하고 그냥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또 볼까요? 근데 결국 이런 또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은요, 도쿄 근교에 있는 한 창고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베노 마스크 8천만 장이 여기서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쟁여놓은 거죠. 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창고에 들어가서 찍은 건데요.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 사진이 전혀 보도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사실은 보도가 됐는데 사진은 보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딱 봐도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네 진짜. 예, 이 그 창고의 크기가요. 이게 가로 80m, 세로 60m, 거의 뭐 축구장 넓이 아닙니까? 예, 이런 그 넓이의 창고에 높이가 5m까지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거 이제 더 문제는 지금 사가와 규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민간 업체가 배송 업체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매년 수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의 보관비가 든다는 거죠. 근데 민간 업체가 이걸 그냥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보관비가 6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0억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올 3월까지가 이러니까 또 지금까지는 또 그만큼의 돈이 더 들었었겠죠. 지금 그래서 각종 요양시설이나 필요한 곳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필요한 곳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속도대로라면 앞으로 30년 후까지 이것을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보관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마스크를 풀어서 의료용 이 가제 수건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업 인력이 또 네. 드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은 이 언론에서 하루빨리 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리는 것도 또 예. 비용이 만만치 않을 버리는 것도 텐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도 그럴 테고 아마 소각을 하더라도 또 소각 비용이 또 들 테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아베가 당사자죠. 그죠? 아베노 마스크니까. 그 아베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 자신의 정책을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또 뭐 빨리 버리는 그런 결정도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 같으면 정권이 흔들릴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상당히 좀 이상한 나라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아베노 마스크는 처음부터 이것을 고안한 사람이 이마이라는 보좌관이었거든요. 그 이마이 다카야라고 하는 예, 유명한 바로 보좌관이군요. 보좌관이었고 그 사람의 입김으로 예. 이것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음.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것은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방역을 못 해요. 다 바이러스가 통과한다라는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오염수 반유 문제하고 비슷하죠.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잖아요. 예. 그것을 또 어떻게 반유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결국은 유야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그 연일 그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해서 그 책임자를 색출해라,
또 책임을 지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상식으로는요.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아사히나 도쿄 신문 정도 그런 데만 그 보도를 하는데 그것도 아주 차분하게 사실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요. 음, 그 일본이 그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음, 야당은 뭐 하고 있냐 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아무튼간에 일본이 바뀌는 것은 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이 좀 어떻게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까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그냥 속어버리는 거죠. 아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베노마스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인데요. 아베노마스크 사업하고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도쿄에 있는 박철현 대표하고 그 통화를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박 대표가 아이를 4명이나 키우고 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이 그 재난지원금이죠. 네네. 코로나 재난지원금인데 1인당 100만 원씩을 주니까 박철현 대표가 4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원금의 총액이 한 20조 원쯤 된다고 그래요. 음,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는 사업비로만 비용으로만 1조 3천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원금의 절반을 쿠폰,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주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금보다 3배가 더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쿠폰을 그 각자 그 집으로 붙이는 비용, 예, 이런 운송 비용 때문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안 쓰는 그 방향으로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쿠폰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그 돈으로만 지급하면 안 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본 예, 사람들이 예. 저축해 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고 그렇지 음, 않습니까?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저축을 사실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주더라도 3개월 안에 다 쓰라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렇게 예, 하니까 3개월 지나면 못 쓰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음, 왜 그런 머리가 일본 정부에는 없는가? 음, 그리고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러한 머리를 써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다. 음, 그러니까 사고 전지 상태 일본이 음, 앞으로 계속하면 한국하고의 여러 가지 그 격차가 예, 더 음, 그 벌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치유로 한 부분은 계속 그 격차가 벌어지고 또 일본이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한국이 빨리 치유로 할 것 같네요. 예.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결국은 그 이유가 그 일본 사회 특유의 이그 중간 빼먹기 그런 그 관행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요새는 많이 사실 없어진 부분인데 네, 그 중간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일본이었습니다. 중간업자들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어떤 제품을 원산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그 소비자가 그 입수할 때까지 소비자가 구입할 때까지 그 중간에 몇 단계나 이제 그 중간업자들이 들어가 예, 있어가지고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뭐 10%씩 그 빼먹거나 그렇게 해서 원래는 아주 싼 제품인데 소비자가 살 때는 그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예, 구조가 일본의 전통적인 그 유통 구조였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많이 그거 사라졌거든요. 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아까 교수님은 사고 정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머리를 안 써서라기보다는 이런 관행 때문에 일부러 이런 그 중간 업체들한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음.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폰을 그 판매하는 회사 그렇죠. 가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익을 보게 된 부분은 그 정치자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민당 예, 쪽에. 그렇겠죠. 자민당은 사실상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것은 그 아베노마스크를 만들었을 때도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아베노마스크도 그 몇 군데에 발주해가지고 그것이 또 다른데 또 발주를 해요. 예,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도대체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예. 네, 또 유야무야 됐습니다. 음. 그 부분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하고 정치인들이 당연히 끈이 있고 네. 그 서로가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엄청난 유착 예, 관계죠. 예. 그런 예. 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관행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게 또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네. 이게 그 정경 유착의 실대이고 그렇게 정계에서도 자민당을 밀어주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예. 한국에서 이것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예, 정말입니다. 예. 예, 다음은요. 그 대선 뉴스인데요. 그 대선 뉴스 가운데 어떤 그 한일과 관계된 그 한일 관계와 관련된 그런 뉴스가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지난주엔 딱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에서 대통령이 되면 독도에 한번 가시라 하는 그런 이제 그 시청자의 제안을 받았나 봅니다.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가 독도 방문 여부는 저도 사실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대통령이 독도에 가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좋긴 한데 분쟁이 격화되는 만큼 우리가 오히려 손해다라는 학설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일본 저격에서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다룰 때 이렇게 했던 얘기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교수님은 우리가 우리 땅을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시료 지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의 90% 이상 되는 국가들이 다 이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공연히 우리가 나서서 분쟁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상황을 관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그래도 그 아마 그래도 우리 땅인데 우리 대통령이 독도 땅을 그 당당하게 밟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그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을 볼 때 독도의 그 현직 대통령 때 네, 직접 간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요. 네, 전두환도 노태우도 기타 많은 한국 대통령들은 독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독도에 간다고 하면 그 이유가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독도 같은 섬은 한국에 3종 정도 있습니다. 3,000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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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습니다. 독도만한 섬이요. 네네. 그러니까 독도의 그 3종 중 하나의 섬이잖아요. 예, 근데 굳이 독도를 선택해서 간다면 그거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진도에 가지 않고 독도에 가느냐? 예. 그렇죠. 왜 마라도에 가지 않고 독도에 가느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데요. 그렇죠. 뭐 가고 싶으니까 갔다. 음, 네, 그러나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도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대통령이요. 예, 그렇죠. 예. 뭐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땅인 것을 대외에 천명을 하고 그리고 그 경비대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 왜 진도에는 안 갈까요?
아, 그거는 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진도가 자 예를 들면 측목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 예. 그러면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사실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 없으면 또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독도가 일본하고 저렇게 뭐라 그럴까 티격태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저희가 그 뭐 인식도 하지 않고요. 대통령한테 예. 대통령 후보한테 독도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결국은 그 카소 사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물론 사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가야 되죠. 가서 싸우라는 게 뭐 그렇게 주먹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어떤 실제로 결의를 보여줘라 이런 예, 얘기겠죠. 네.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쟁 지역화를 노리고 있는 그 일본의 함정에 사실상 유인되어서 걸리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서 시원했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8번이나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였을 무렵에는 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는 안 갔죠. 그것은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일본하고의 싸움을 격화시키고 싶으면 가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런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한일 간에서 격화되어 있는 싸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그 일본 쪽에 다카이치 전조 회장이라든가 마츠노 관방 장관은 극우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함정에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건 머리 싸움이에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또 이 독자 여러분,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래도 좀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운하지는 않고요. 예.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현재 가도 돼요. 대통령 후보이기는 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 예. 아니요 이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그런 물론 예, 저도 그런 서운하게 생각하죠. 예.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예. 그러나 좀 그 대국적으로 생각할 네. 때에 그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갔을 때의 예. 그 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때 그 외교부 장관한테는 간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또 해안산부는 그때는 그 없었죠. 아무튼간에 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처의 장관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장관 두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예. 네네. 그리고 그때 독도에 가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분은 그때 대통령 직속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네, 그분이 한 이야기는 그냥 독도에 가서 한번 좀 쉬었으면 어떠냐. 쉬었으면 예. 그런 왜 이야기였어요. 독도에 가서 쉽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독도에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쪽에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도에 내가 가지만 대신 독도 앞바다 일으키로에 건설하려고 우리가 법을 통과시킨 해양과학기지 예. 이것은 건설하지 않겠다라는 아, 것을 일본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또 공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게
그 KBS 뉴스가 일본말로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다 제가 전문가니까 다 확인했어요. 아, KBS 뉴스가 네네. 일본말로 전했다고요? 네. 무슨 국제 뉴스 같은 데서 네네. 했나 네. 보네요.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 똑똑하지만 문제 삼지 말아라. 대신 해양과학 퀴즈는 건설하지 않겠다. 예. 이거예요. 막 건설하지 않겠다라기보다 보류하겠다. 아니, 똑똑하는 건설을. 것보다 그 해양과학기지 건설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T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예. 이러한 그 대통령이 움직인다라는 데는 음. 그 배후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시원하게 그 사이다로 그 가야 된다. 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뭐 달리 뭐 그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찰청장이 간 것에 대해서 일본이 예. 와르바한 것은 예.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예. 그렇다고 대통령이 간다라는 것은 더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대통령 이외 네. 촌이 가지는 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그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 이 정도로 해야죠. 기차 시간도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보다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요,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에 조재승 씨라고 하는 30대 일반인 남성이 임명이 돼가지고요, 좀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나이도 젊지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그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눈에 띄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간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보면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취하는 모든 것들이 그 두 지도자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이승만, 박정희를 거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물론 이 그 두 대통령의 공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구원자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한테요, 전도하는 그 신이 보냈냐,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노태우도 신이 보냈는지, 혹은 그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있으면 그 박정희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게 다 좀 물어봐야죠. 그 사실 그 전두환 시절에도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역시 신이 보냈네, 전두환을. 안 그래요? 예, 그러네요. 예. 아이고 참. 좀 이런 부분을 네. 확실하게 해야지.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그 재임 기간에 콘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예. 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게 객관적인 태도라고 하고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또 배 먹으면 안 되고요. 끝까지 추궁을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참 이분이 한 그러니까 이 말도- 사람에 대해서 예.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언론에서는 계속 그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사람이 한 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저는 나이가 젊다는 데 대해서 더 뭐라 그럴까 절망감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몇 마디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뭐가 우스운지 모르겠고 또 감성팔이나 데이터를 부정하는 좌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성팔이 아니면 데이터를 부정하는 좌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그 데이터는 일본이 발표한 데이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IAEA에서도 음. 정확한 데이터를 음. 측정하기 위해서 그 많은 나라에서 한국도 들어가고 있고 예. 그렇게 박용단을 조사단을 그려서 박용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 현재까지 일본만이 발표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것으로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좀 의심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 위험성을 차치하고서 어쨌든 우리는 그 위험한 물질을 방류하겠다고 하는 그 나라의 옆에 있는 이웃 나라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오염수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을 좀 같이 해소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 문제는 한국 이상으로 먼저 피해를 받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 자체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링컨까지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원했지만 바이든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게다가요,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관련된 글에는 반일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또 올려놨는데, 이거는 반일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일본 구구 세력의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분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래 모르겠습니다. 반일이 전신병이라고 주장한 것은 반일 전적주의라는 책이거든요. 예. 예,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거기에서는 위안부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네. 간제지원 문제라는 것은 지금 피해자들의 사기다. 그러한 주장이거든요. 사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독도는 한국연도라는 증거가 없대요. 그게 반일 전적주의 조자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반일 전적주의라는 전신병 같은 것이 만연이 되어 있다. 이게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일 전적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서 이렇게 오염이 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예. 펀더비르다라는 사람이 네. 계속 일본에 누군지도 모르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 어떤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이잖아요. 예. 그것을 일본에서 계속 일본 말로 번역하면서 내고 있지만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반일이라는 것은 전신병이다 이거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여당의 영입 인사 한 분이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서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생활 얘기인데 그렇죠. 이분은 사산적인 부분을 예. 검증해야 돼요. 제일 야당의 대선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이분의 국가관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한테 이러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민주당 쪽이라든가 네. 다른 데서 계속 거론해야 되는데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문제가 네, 되기 네. 시작했으니까 오늘 내일 계속 얘기는 나오겠죠. 네네 네. 나와야죠. 음, 근데 또 가만히 있다면 그것도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상 그 일부 제가 뽑은 그 일본과 관련된 주요 뉴스였고요. 자, 저희는 15초 후에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 왔습니다. 2부에 왔는데 그 전에 그 지금 좀 뜨거운 주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댓글이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예, 교수님의 돌려가기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재균님께서요. 예, 교수님께서 가끔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위를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더 그 소위보다 높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음, 예, 일랑일랑님은 청소년 하나 잘못 컸네 그러셨고요. 어쩌다 저렇게 세뇌당했을까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박수인님은 거의 1배 수준이라 이렇게 하셨고요. 헤이즐넛님이 1배가 선대위에 들어갔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박윤화님이 아침에 어떤 그 변호사 인터뷰를 보고서 밥맛이 없었는데 교수님 사이다 덕에 밥 먹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올리셨습니다. 예, 예, 댓글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에는요, 교수님께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본 쪽역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가길 원하신다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 3270 3828 010 3270 3828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후원으로 남겨주시면 이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요.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저격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도 계속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귀여우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시는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있죠. 그 중국이 말이죠. 대만 문제만 나오면 발끈하는데 아베 전 총리가 그런 중국을 건드렸나 봅니다. 뭔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그 전에 오늘은 그 일본 쪽에서 나온 역시 그 일본이 보는 대선 이야기 이것도 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하나 네네. 이 맛보기로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화면 좀 올려주시고요. 그 대선점 100일의 징크스라는 것은 그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선점 100일의 시점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후보가 결국은 본선에서도 당선되었다. 예. 그 예외는 노무현 대통령 뿐이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그 100일 전에는요. 어떤 뉴스에서는 지지율이 완전히 같은 동률로 이재명 후보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나왔고요. 네. 다른 것은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그 높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은데
왜 100일 징크스만 합니까? 90일 징크스도 하고 50일 징크스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그러한 기사도 좀 있었고요. 네네.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야기를 더 다루었어요. 그거는 역시 100일 정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회장 당시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였다고 합니다. 그랬었죠. 네네. 예. 그런데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100일 전도 조금 전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일이라고 하지는 않아도 100일 전도의 시점에서 네. 노무현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게 역전을 해가지고요. 예. 이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일본에서 기사로 보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사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 그리고 부인의 스캔들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관건이 될 것이다. 예. 물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사는 아무래도 윤석열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보도를 했어요. 네네. 이런 거 조금 일본 쪽에서도 한국에서 보는 시각을 빌리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도 붙여서 기사화하고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려고. 일본 언론이 아주 자세히 보도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그러나 가끔 심층적인 보도를 하는 기사가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네. 오마이TV 댓글에 보면 교수님 보고 태전 호랭이님이 그냥 국적을 바꿔주세요. 진심 환영 이렇게 하셨는데 교수님 이미 한국인이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교수님 이미 한국인이십니다. 바로 밑에 댓글에 지미 웨이스트랜드님께서 호사카 교수님은 이미 한국인이십니다. 이렇게 또 올리셨네요. 네, 20년 되셨습니다. 거의 그죠? 2003년부터니까 18년 정도가 18년 됐습니다.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33년이니까.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아베 쪽의 이야기인데요. 네네. 다 아베 전 총리가 12월 1일이었는데요. 오전에 대만에서 열렸던 국책연구원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신시대의 일본 대만 관계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거 대만에 간 것은 아니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대만 국책연구원이라고 해서 대만에 언제 갔다 왔나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뭐 거기서 취재를 했고요. 네, 그러나 역시 팬데믹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갑자기 했죠.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아베 전 총리가 싱가포르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교환을 했어요. 일본이에요?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이제 서로가 합의를 해가지고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자.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싱가포르에 그렇죠. 가겠다고. 그거는 일본하고 싱가포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네. 갔다 왔나 보죠, 근데? 그 뉴스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때 일본 쪽에서는요 아베 총리의 기조 연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는 대만 유사시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 이야기죠. 그때는 그것은 일본 유사시이고 미일 동맹 유사시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사실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 문제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예, 바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예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파 쪽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예.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혹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러한 그 사인인데 먼저 일본은 군대를 보내기 이전에 혹은 보내면서 대만에 있는 2만 5천 명 정도의 일본인을 철수시키는 거죠. 예.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만 바로 옆에 있는 센토 제도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일본의 섬들입니다. 일본 국적이고요. 여기에 또 10만 명 정도 일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대만 유사시에는 영향이 이제 옆에 있는 작은 섬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합해서 12만 5천 명 정도의 일본인을 퇴피시켜야 된다.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 그런데 약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일본이 한 사람만 구출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자위대가 12만 5천 명을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대연하게 할 수가 있는가? 예. 뭐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때 유사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음. 완전한 유사시는 아니었어요. 탈레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폰세하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기간에도 실패한 자위대가 유사시에 이것을 할 수 있냐?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일본은 대만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군대를 대만에 박용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은 중국이었어요. 오히려 중국이요. 중국이죠. 예, 중국 쪽에서. 예. 예. 그래서 왕 웬빙 중국 외무성의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아베가라는 이야기고요. 공공위원이 허튼 소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대만은 중국의 신선한 영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의 한계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예. 그렇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아베 전 총리를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요즘 보면은 대만 얘기만 나오면 엄청나게 이게 과민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라는 그런 말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머리가 깨져 예. 피를 흘릴 것이다. 그거는 아베가 그렇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교수님 이거 북한 대변인한테 배운 게 아닐까요? 예. 아무튼간에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 예. 마츠노 관방장관이 이렇게 더 답변을 했습니다. 첨부를 도난분해.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정부 인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뭐 그래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예. 그래도 존이라는 예. 그러한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도 일단 진전시키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정부를 떠난 분의 발언에 대해 정부로서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좀 피했죠. 예. 네. 대충 둘러댔네요. 네, 그렇죠. 예. 대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일본 내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은 중국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전담화를 했어요. 이거는 일본의 극우적의 생각이다. 그것을 또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극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장서서 독도의 강 경찰청장을 엄청나게 비판한 게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기시다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자, 그 다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 측의 일반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사우지아라는 이야기네.
이런 식으로요. 예. 일본 쪽에 반응이 나왔고 이대로 가면 그 현대방 총일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청일 전쟁까지요? 그렇죠. 음.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아베가 이르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12월 3일이죠. 한 국회의원을 지목해 주셔서 용감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위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베로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아베는 지금 일본 안에서 예. 또 자신의 아베파 새로 만든 아베파 안에서도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아베 영향력을 인정해준 셈이니까요. 아베로서는 정말 이게 본심이에요. 오히려 우쭐해졌나요? 예. 예. 이거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베 정권, 그곳을 이어받은 스가 정권과 키다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중 차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일본 쪽에서는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거든요. 키다가 조금 중국하고 사이좋게 하려고 친준파 하야시라는 사람을 외상으로 기용했죠. 아,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키시다도 대중 차세는 강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키시다 총리에게 보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본 언론들이 많습니다. 예. 네, 아베 전 총리가 이 현직 총리일 때도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아니었어요. 음. 그때는 이중 외교를 했습니다. 예. 시진핑을 일본에 불러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나 미국 측은 그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죠. 예. 그래서 미국 쪽에는 좀 그때는 트럼프였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외교를 좀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사실상 일본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요. 그렇죠. 네네. 그 이후에 미국 일변도로 좀 기울여진 그런 인상을 줬지만 오히려 퇴임한 이후에 총리 퇴임한 이후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미국 일변도의 이야기를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네, 현재는 그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등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 일본의 극우 세력을 또 규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베가 오히려 이제 퇴임을 한 다음에 오히려 더 이게 자유롭게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 내에서 어디 지지 기반이 좀 흔들려서 그렇죠. 오히려 더 이 극우 세력들을 더 규합해서 네네. 자기 기반을 더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을 조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 세력이 좀 예.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대중에게 많이 호소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따라가는 굉장히 말하자면 극보수층이 있잖아요. 예. 예, 미국 안에. 그리고 공화당 의원이지만 아주 극우 공화당 의원들이 만들어졌어요. 트럼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극우적인 자민당 의원 그리고 극우적인 보통 일본인들을 규합해가지고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동시켰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지지 세력만 챙기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네.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민당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민당의 자신의 아베파 안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아베파도 바뀔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반법을 쓰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또 아베가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 하셨죠, 교수님? 그렇죠. 제 예. 말씀은 예, 여기까지고요. 교수님 준비하신 건 다 끝나신 것 네네. 같은데. 필요한 말씀은 다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댓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교수님에 대한 그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습니까? 예. 네. 블루오션님께서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멀리 특강하신다고 하셨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 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진정한 인간이다. 아이고, 진정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네. 예. 사람들은요 다 때리면 뭐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한국은 너무 때려. 예, 일본은 예. 그 정말 안 때려요. 그렇죠. 예, 예, 일본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뭐나 제가 좀 금방 말이 안 나오는데 나라하고 세계를 다스리기 이전에 자기하고 자기 집을 다스려야 된다. 예. 이게 유교의 근본이잖아요. 그게 선리학의 근본이에요. 예. 그게 현재까지 수신제가 지구 예, 평천 바로 아닙니까? 그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현재까지 정확하게 그 개념이 살아 있는 게 한국이고요. 예. 일본은 그 두 가지를 분단시켰어요. 음, 그러니까 수신체가 하고 그 나라 문제는 이게 예. 별개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그 일본 에도 시대에 아. 일본의 유학자들이 그렇게 분단시켰습니다. 예, 현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예, 한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되면 예.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게 더 네. 문제죠. 예, 그게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 일본 소양 스타일이 됐다. 예.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 정치는 키스를 본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면 된다. 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의 그 복을 주는 사람이면 된다. 이게 그 일본의 발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보는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시각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아무튼 교수님 그 요즘 그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인재를 영입하느라고 이게 바쁜데 그 교수님은 절대로 그 근처에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저하고 일본적에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예. 아주 조그만 것도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예, 그렇죠. 요즘 보니까 그거 아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치판으로 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오전 11시 59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일찍 끝났었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처음에 뭐 2회, 3회 뭐 이렇게 할 때, 이후에는 처음으로 12시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교수님도 바쁘고요. 네, 여러분 배고프시죠? 그렇죠. 예. 점심 맛있게 예. 드시고요. 네. 일본적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호사카 호사카 TV. 유지 TV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